노댕이 생각하는 사람과 반다 사유상. 레오나르도 다빈치와 동의보감의 해부도. 이들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무엇일까? 몸을 바라보는 시선 속에 숨겨진 동서양의 철학과 가치관. 의철학자 강신익 박사와 함께 동서양 의학이 담긴 세계관을 만나본다. 안녕하십니까. KBS TV 특강 아나운서 박현선입니다. 병도 긴 눈으로 보면 하나의 수양이다라는 우리 옛말이 있습니다. 병이 들면 분명 아프고 고통스러울 텐데요. 우리 옛사람들은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거기에 대한 답은 오늘부터 나흘간 강의해 주실 의철학자 강신익 선생님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제가 의철학자라고 소개해드렸습니다. 의철학자, 좀 생소한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좀 설명해 주세요.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르겠다. 그렇죠. 그런 말이 있죠. 여기서 열 길 물속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이 되겠고요. 우리 과학적인 몸이죠. 우리 과학을 활용하면 아주 자세하게 공부를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한 길 사람 속은 과학으로 잘 모르는 부분이 많죠. 그래서 의철학이라고 그러면 그런 과학으로 알려진 우리의 몸과 그다음에 그 몸에서 우러나오는 우리의 어떤 정신 상태, 마음들 이런 것들을 연결시키려고 하는 그런 것을 공부하는 그런 학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던 병도 긴 눈으로 보면 하나의 수양이다. 예. 그것도 의철학과 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겠네요. 우리는 병이 생기면 그 병과 싸우려고만 하죠. 네. 병이 적이죠. 그런데 이제 오늘부터 제가 말씀드릴 내용들은 병도 친구가 될 수 있다, 때로는. 그래서 우리 병과 한번 친구가 돼보자. 네. 그런 말씀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 좀 새로운 시각을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첫 번째 강의 주제, 한 몸 두 개의 시선입니다. 이것에 관한 간략한 설명 듣고 강의 들어가 볼까요?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열 길 물속과 한 길 사람 속, 네. 다시 말하면 과학적 시선과 문화적 시선, 그 두 개를 가지고 몸을 바라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좀 새로운 눈으로 몸을 바라보면 어떤 새로운 생각을 하게 될 것 아니겠느냐. 네. 그런 말씀을 좀 해보겠습니다. 네, 몸을 바라볼 수 있는 새로운 시각 얻을 수 있길 바라면서 강신익 교수님의 강의 힘찬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오늘 첫 주제가요, 한 몸 두 개의 시선입니다. 근데 이제 두 개에 머무르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개의 시선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크게 나누면 두 개의 시선이 될 수 있을 것이고요. 그 의학에서 보면은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 특별히 두 개의 의학이 있지 않습니까? 서양의학과 한의학이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퀴즈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이런 말이 있죠? 인생은 짧고 내모는 길다. 뭐요? 예술이죠, 그죠? 근데 그게 무슨 뜻이죠? 그리고 이 말을 누가 한 건지 혹시 아시나요? 네, 아세요? 소크라테스? 아, 소크라테스. 또 다른 분요? 예. 니체 아닌가요? 니체요. 예. 안타깝게 다 틀렸습니다. 이 말은요,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라고 알려진 이 말은 고대 의사인 의성으로 알려진 히포크라테스가 한 말입니다. 그런데 재밌죠? 왜 의사가 왜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라고 얘기했을까요? 사실은 이게 이 번역되는 과정에서 착오라기보다는 어떤 그 변화가 있었던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사실은 원래 히포크라테스가 했던 의미는 인생은 짧고 의술은 길다입니다. 히포크라테스 전집에 나오는 잠언집의 맨 첫 번째 나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 뒤에 있는 문장을 같이 읽어보면 이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인생은 짧고 의술은 길다. 기회는 잡기 어렵고 실험은 위험하며 판단은 어렵다. 의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했다고 임무가 끝나는 것은 아니다. 환자와 간병인이 제 역할을 다해야 하며 주변 상황 또한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무슨 뜻인지 확실하게 드러나죠? 그러니까 의술은 긴 겁니다. 의술입니다, 여기서. 이게 이제 히라보로 테크네라고 하는데, 이 테크네라고 하는 말이
사실은 그 어떤 기술이라고 하는 말이지만 당시의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예술의 경지죠. 그러니까 기술과 예술의 구분이 사실상 없었던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현상은 또 다른 재밌는 현상은 뭐냐면요. 이 책을 번역된 여러 가지 그 판본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제가 영어 판본을 한번 찾아봤어요. 영어 판본을 찾았더니 어떻게 됐는가 하면 이게 Life is short, science is long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학은 길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술과 과학이 막 섞여 있는 거예요. 그죠? 이게 무슨 뜻이냐? 당시에는 예술과 과학이 구분이 없었다는 얘기죠. 예술이 과학이고 과학이 예술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과학이 예술로부터 떨어져 나온 것은 불과 얼마 몇백 년 되지 않는 거죠. 근데 우리는 과학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현재 그것을 구분한 그런 버릇이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지금은. 아시다시피 히포크라테스는 왜 유명하죠? 뭐 때문에 우리가 히포크라테스를 자꾸 많은 분이 알고 계시죠? 히포크라테스 선서 때문이죠. 사실은 그 선서의 원본은 지금과 많이 다릅니다. 많이 다른데 어쨌든 간에 의사가 윤리를 지켜야 된다고 할 때 그 근원을 히포크라테스에 두고 있는 것이죠. 근데 사실은 그것 때문에 유명하기도 하지만 또 유명한 이유는 뭐냐면요. 이 사람 이전에는 질병을 자연현상으로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자연현상이 아니면 뭐냐? 어떤 그 신에 의한 어떤 그 신비적인 요소로 봤던 것이죠. 그래서 히포크라테스 때부터 질병을 비로소 자연현상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현대의 과학적 의학에서는 이 사람을 선조로 삼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지금 몸을 말씀드리는데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이 과거로부터 보면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뭐 해부학적인 몸 또는 생리학적인 몸 이런 것과 상당히 다룰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고 그 몸을 다루는 의학도 역시 마찬가지다라는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의학도 과학인 것은 틀림없지만 또한 동시에 인문학이고 예술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의철학자가 한 말을 또 한번 인용을 해보겠습니다. 펠레그리노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이 이제 말하자면 이제 의철학의 선조쯤 됩니다. 의학은 가장 인간적인 과학이고 가장 경험적인 예술이며 가장 과학적인 인문학이다. 과학이고 인문학이고 예술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게 서로 뒤섞여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좀 새로운 생각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얘기죠. 자, 그다음 그림을 좀 볼까요? 이분이 이제 밖을 보고 쳐다보고 있고요. 그 옆에 그 그림자 같이 돼서 그 바깥을 본 그 장면이 내 몸속에 이 양반 몸속에 들어가 있죠. 우리는 몸속에 세상을 담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몸을 바라보면 이 세상을 읽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불교에서 먼지 속에도 우주가 들어가 있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먼지에 우주가 들어가 있는데 우리 몸속에 세상이 들어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몸속에 들어있는 그 세상을 한번 바라보려고 하는 겁니다. 이런 그림은 많이 보셨을 거죠, 그죠? 많이 보셨죠? 이 밀렌도르프 비너스인데 선사시대에 만들어진 석상입니다. 아주 작습니다. 보면 굉장히 큰 것처럼 보지만 아주 작게만하게 만들어졌는데 이런 그 석상들이 상당히 여러 군데에서 발견된다고 합니다. 자, 이 석상을 통해서 우리가 당시 사람들이 보았던 세상을 좀 바라볼까요? 이 그림에서 어떤 것이 보이나요? 한번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풍부한 것 같은데요. 풍부하다. 예. 또요? 얼굴이 없고 가슴이 큰 것 같습니다. 가슴이 크다. 자, 풍만하다. 그 다음에 가슴이 크다. 얼굴이 없다. 이건 뭘 의미하는 걸까요? 박혜선 아나운서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다산을 다산. 의미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다산이다. 그러니까 다산이 가장 중요한 가치였다는 것이죠. 당시엔. 그죠? 그것도 하나 들어갈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얼굴이 없다? 이건 뭘 의미할까요? 당시에는 어떤 개인의 정체성이 별로 중요하지 않았던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얼굴에 모든 개성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렇죠? 얼굴이 모든 것을 대표하는 그런 것인데 당시에는 그런 얼굴의 중요성이 별로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족의 일원으로서 후손을 많이 낳는 것. 그렇기 위해서는 몸이 풍만해야 되고, 그러니까 풍만하다는 얘기는 다시 말하면 당시로 보면 영양 상태가 좋다는 얘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요즘은 너무 많아서 탈이지만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볼까요? 고대 그리스로 가보면요. 밀러의 비너스입니다. 아주 아름답죠. 8등신의 스라인의 원조가 여기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아까 봤던 밀렌도르프의 비너스와 상당한 차이가 있죠. 우선 8등신이다. 길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아마도 여기서는 출산이라고 하는 가치보다는 아름다움 그 자체를 추구하는
그런 세상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